그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 말고 김건희가 직접 답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신속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염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등장한 우리 오빠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건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탄핵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작으로 인해 부정 당선된 윤석열의 당선 무효 소송과 탄핵, 무엇이 되어도 윤석열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 또한 염태균과 김건희, 윤석열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정당당하지 못한 선거조작, 여론조작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홍준표는 이제 민주당에게까지 SOS를 청하며 반드시 해당 사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몰락해버린 국힘은 과거 바른정당 사태처럼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 무효나 탄핵 직후에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발빠르게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결국 국정감사에서 충격적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염태균 게이트로 윤석열이 여론조작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사실이 드러나며 당선 무효의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김건희와의 카톡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염태균은 자신을 협박하는 국민의힘 세력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며 윤석열이 체리 따봉을 날린 카톡을 포함해 캡처본 2,000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해 보수가 완전히 자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출신 인사 19명이 김건희와 관계된 회사인 키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도이치모터스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히림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정부 부처 출신 인사 12명이 히림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출신 인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히림 측은 이들 모두 군 전역자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서울고검,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인사들이 지인의 추천으로 히림에 입사했습니다. 키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대선 전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업체로 이 업체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로부터 14건 총 117억 4,084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는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고 당선되자마자 모든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것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경제범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염태균의 계획적인 여론조작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 염태균 씨가 윤석열이를 좀 올려갔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젊은 아들이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갔고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라고 추가로 주문한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식이라며 정상적인 여론조사 보정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10개라면 그것만 20개로 부풀린 식으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염 씨가 이렇게 조작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윤석열에게 내부 참고용 자료로 제공해 자신감을 불어넣거나 염 씨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용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당내 활동가나 핵심 당원들에게 제공해 당내 여론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으며 일부 당원들은 이를 판세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경선 탈락 후보를 윤석열 지지로 설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을 가능성입니다. 염 씨는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태경이가 나가는 거니까 외부 유출해야 하는 거니까 라고 말했으며 하 후보는 통화 열흘 뒤 치러진 2차 경선에서 탈락했고 같은 달 27일 윤석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작된 자료가 하태경 전 의원을 설득해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근거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루 전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의 돈에 대한 탐욕이 다시 한번 드러나며 회의장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증인 신청하신 거 보면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에 대한 검증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증이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검증이어야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의 딸, 아들, 사위, 부인, 청와대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주시려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소속했던 비서관들 다 나오라 그래서 청와대 오비 사진을 찍어주시려고 하는 건지 현재 권력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신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쭉 비서실에 계신 분들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를 따지는 게 지금 글쎄 언론들이 납득을 할지 그리고 감사원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이적도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검찰을 믿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뭔가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대통령 자질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양당 대표회담 모두 발언 중 계엄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동훈 대표님한테 여쭤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회담한 사이인데 그런 의견을 묻자고 이재명 대표를 비서실에 부르면 미래 권력으로 너무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꼭 이재명 대표를 키워주실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국회를 너무 지금 희화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 공정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가차없고 상식을 벗어나면 지금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자신과 가족도 대가를 치른 엄격한만이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보수의 정체성 위에 바로 선다.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년이 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새기시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새롭게 국회가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준우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신청한 내역들을 쭉 보면은 기존 관례에도 안 맞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이 증인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균형을 위해서 같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그럴듯하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일이고 그게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지금 대통령실 여부랑 상관이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여기 있는 증인들 중에 법사위에서 불렀던 증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요. 정영균 희림 대표가 나와서 여기 또 무슨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고 해가지고 희림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 업체인데 희림을 불러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희림에 딱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분이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희림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 희림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유기업체라서 이것저것 설계업체에서 감리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법무부에서 공사 땄다. 어디서 공사 땄다.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다. 구체적인 단서 없이 계속 증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걸 왜 국회 운영위에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증인들을 막 불러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을 다 부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이 뒤에 있는 지금은 증인 신청 관련된 거지만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것들도 보면은요 다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여야 협치 또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오던 관례를 지금 다 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상설특검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미 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오늘 안건 올린 거 보니까 보나마나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천 방식이 유연적입니다. 여야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던 기존의 방식은 존경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실 때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왜 불필요하게 특검 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습니까? 상설특검으로 처음부터 하시죠. 이것도 야당도 상설특검 법안 규칙 개정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거는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 법안 계속 발의를 했던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민생과 상관없이 계속 특검 법안 발의하고 위헌적인 법안 발의해서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되는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무용한 절차를 왜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용한 절차를 여야가 왜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 신청 이 안건부터 새로 여야 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조선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나라인가 아내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악마화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칼럼 내용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은 정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의혹 실체가 없다? 아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까지 여당 걱정을 합니까? 아니 왜 조선일보가 아내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정부 여당에 호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다혜 씨니 국민들 관심 없는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근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말 조심하세요. 사고치지 말라니요.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세요.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세요.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세요. 어서 큰 소리예요. 자, 의원님들, 강성규 의원님, 윤종근 의원님, 지금 나라를 일곱 만들고 있고 나라가 누구야 말이야. 문재인 얘기를 그런 것 같아. 이재명 정부예요? 자, 이재명 정부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소영 의원님, 토론회에 많은 다른 의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격하게 토론하는 모습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자, 강승규 의원. 자, 강승규 의원님. 자, 강승규 의원님.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지금. 자, 의사진행.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회의방에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회의.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야당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여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증인 채택은요. 아니 여당이 스트라이크 그냥 한 명도 안 하고 우연히 국민을 나갔다는 회의가 어딨어요? 아니, 증인 채택 안 했습니까? 아직 의결 안 했는데. 자, 지금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게 무슨 이게 다 대통령 거듭거듭 자, 일단은 자, 지금 여당이 회의 진행을 내가 보니까 자, 우리 김정재 의원님 회의 진행 계속 방해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이 잘못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지. 방해를 그냥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지. 강승규 의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자, 잠깐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아예 작정하고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아니, 왜 회의 진행을 제가 강명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뭘 작성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아니, 지금 다른 사람 의사 진행하고 지금 비아냥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성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준영 간사님. 배준영 간사님, 뭐 사전에 어떤 뭘 작성을 했다는지 한번 얘기해. 계획이 있으셨나요? 의사 진행 발언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승용 의원님 다음에 강민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이거는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고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토론이에요. 토론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보고 하지 마시고요. 예,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거예요. 토론을 위원장하고 하실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지만 토론은 의원님들 간에 하는 건데 질서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도 못해요? 지금 토론 시간 아닙니까? 토론할 사람 토론하고 의사진행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지. 그거를 저기 그 위원장님 일에나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면 위원장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자, 강민국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욱 유익한 영상 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발 혁명을 위해 힘을 보여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